상대방과 다시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상대방이 단호한 것은요, 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연애 최시현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정말 단호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재회를 시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헤어짐의 경우에 내가 헤어짐을 통보하고 상대방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경우보다는 상대방이 헤어짐을 통보했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상대방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애초에 헤어짐을 이야기하는 당사자는 그냥 몰라 헤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서로의 관계 중에서 지금까지 했던 말 중 가장 위험하고요,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하는 상황일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충 상대를 떠보는 식으로 말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즉, 헤어짐을 통보하는 사람은요, 애초에 말하는 상황 자체가 단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헤어짐을 말하는 사람은 각오를 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입장은요, 단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상대방이 정말 단호한데 재회가 될까요? 라고 많이들 달아주셔요. 근데 사실 그런 상황은요, 매우 당연한 겁니다. 헤어짐의 순간에서 단호하지 않는 상황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카페를 보시면요, 수많은 재회 성공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 중에서요, 70% 정도는 상대방이 매우 단호한 상태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단호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헤어지고 나서 그 관계를 다시 붙이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것을요, 다시 붙이는 작업이에요. 즉, 일반적이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과 다시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상대방이 단호한 것은요, 정말 진지한 고민 끝에 나와의 결별을 생각했다는 것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대부분의 상황에서 상대방은 단호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단호해요, 재회가 될까요? 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에게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었나를 먼저 제대로 고민하시는 거예요. 즉, 지금 당장 내 옆에 없어서 너무 공허함이 들고 슬픔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을 반드시 잡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결론을 먼저 내리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요, 애초에 상대방의 단호함이 먼저 생각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회 자체를 포기해버리거나 확률이 낮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속마음이에요. 정말 잡고 싶은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후회 없이 재회를 시도해보고 싶은가? 이 부분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자주 물어보시는 것이 재회 확률이 몇 %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재회 확률 몇 %? 이렇게만 하면 100% 재회가 됩니다. 자, 이런 업체가 있다면요, 저는 대부분 그건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고 저희와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요, 타업체를 거치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과금 위주, 자, 그리고 해결책이 아니고 뜬구름 잡는 소리,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정확히 헤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우선 내 의지를 확인하는 거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최선의 방법을 조금 더 현명하고 가장 확률 높게 접근하는 것 뿐이지, 애초에 안 되는 걸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단호한 상대에게 이제 우리는 지금 연락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연락할 것인가로 접근을 하는 바로 그 문제가 생깁니다. 자, 실제로 케이스마다 지금 연락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가지고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상황들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큰 경우,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에 의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로 인해서 헤어졌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해명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상대방은 큰 실망을 나에게 했지만 내가 어떻게 풀어주냐에 따라서 재회가 금방 되기도 합니다. 물론 막 내가 잘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 입장에서 최소한의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못한 상황이 있다면 그건 빠르게 해결해 줘야 재회 확률이 높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사실 헤어짐의 포인트들은 지금 말할 바로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상대방이 단순 변심을 하거나 그냥 이유가 없거나 아니면 권태감에서 오는 헤어짐 통보 또는 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치는 감정들로 인한 통보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고칠게, 바뀔게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접근을 해봤자 사실 크게 상황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상대방은요, 나에 대해서 한순간에 어떤 실망 포인트 때문에 날 떠나간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누적된 무언가 때문에 단호하게 헤어짐을 통보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갈 확률은 매우 낮아요. 아니, 오히려 이
이 상황에서 막 매달리고 붙잡고 난리치면 칠수록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학을 띠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상대방을 바로 잡겠다가 아니라 조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지금은 우선 약간의 거리감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목적이 뭐죠? 바로 제외죠. 자, 지금 당장 본인이 힘들고 슬프고 그걸 빨리 없애버리고 싶다가 아니고요. 바로 목적은 제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외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우선 시간을 가지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생각을 고쳐먹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우리가 헤어졌던 상황에 대한 재해석, 내가 실제 그 이후로 달라진 삶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의 뇌에 각인만 시킨다면 제외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카페 내에 다양한 제외에 대한 칼럼들을 무료로 읽을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얼른 가입하셔서요, 보시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제외의 순간에 단호한 이유, 그리고 바로 연락해야 하는 상황, 아니면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연락해야 하는 상황, 두 가지를 분류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정말 힘드시면요, 저희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